안녕하세요.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꽉 딱히 뭐 이렇게 지식적인 설명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. 한 학생이 선생님 스카이에듀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. 생활과 윤리를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18번 같은 걸 틀렸어요.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실제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 주겠다라고 학생에게 답변을 남겼습니다. 그리고 그 학생 지금 보고 있나요?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마음가짐,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. 이건 생활관리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독해형 문제를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. 독해형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문 안에 그 내용에 어떤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요약하면 밑에 답이 있어. 생각해보면 이런 독해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그거를 잘 풀어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생활관리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고3이 돼서 첫 수능 모의고사, 즉 학력평가겠죠. 3월 학력평가나 이럴 때는 가능했어. 왜냐? 아직 로이스 노직도 잘 모르겠고 칸트 갈퉁도 잘 모르겠고 베카리아도 잘 모르겠어. 그러면 지문 잘 읽고 푼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독해 능력이 떨어집니다. 아니, 실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해를 안 하려고 해. 왜냐?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으로 풀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평가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아. 왜냐? 평가원 입장에서는 얘가 잘 읽었나? 그리고 이 주장 잘 확인했나?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. 보수주의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 중도주의 알고 있는 거 중요하고. 근데 애기들 머릿속에 보수주의는 생식, 그다음 종족 보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5번이라고 엄청 많이 골라서 틀렸습니다. 근데 자, 생각해 보자. 이 주장한 사상가. 그래, 이 사상가 알면 좋습니다. 칸트 뭐 알면 좋지. 몰라도 한번 봐봐.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두 사람의 계약이다. 이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사람의 입장.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도 않으면서 성관계가 가능해.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성을 통해서.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? 보수주의에서도 인격적 교류 이거를 강조하는 부분, 즉 사랑 이런 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어떤 조건 서로를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때 성관계가 가능해져. 그래서 답 2번 골랐어야 됩니다. 근데 선생님 저는요 결혼 나와서 보수주의 했어요. 결혼 나와서 보수주의? 물론 보수주의 중에서도 어떤 지문에서는 생식, 종족보전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땐 5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이건 독해형입니다. 그러니 제발 지식으로만 다 온전히 쏟아부어서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이해하셨나요? 선생님이 이 이야기가 왜 선생님이 이거 애기들한테 얘기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건 태도만 바꾸면 다 맞을 수 있거든. 뭐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. 잘 요약하고 답을 고르면 얘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출산을 의도할 때만 아기 낳을 때만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아니지. 사랑한다면 얘 결혼한 다음엔 성관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. 그러니 답은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. 이걸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의식주 윤리를 풀 때 선생님이 에티켓 할 때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. 의식주 윤리라든지 이런 뭐랄까 이런 파트들이 있어. 예술 파트라든지 물론 예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즘에 막 칸트나 플라톤이나 이런 지식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.
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독해형 문제입니다. 선생님이 이 독해형 문제로 또 하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. 되게 좀 몇 년 전 기출문제였습니다. 기업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. 갑을 병의 입장에서 이제 답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. 갑을 딱 보면 기업은 기업 활동을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.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프리드먼의 이야기입니다. 자유주의. 근데 이제 을을 딱 보면 기업은 주주, 소비자, 지역, 사회 구성원 등과 같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대. 외로운가? 이렇게 보더니 이제 병을 딱 보면 기업은 기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? 다만 이에 당사자들의 이익이 충돌될 경우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? 누군데? 이건 읽고 푸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게 프리드만 아니든 상관이 없다니까? 이 경우 잘 읽고 그 지문 안에서 답을 도출하는 게 먼저였습니다. 그런데 이걸 놓친 채, 이거 누구지? 라고 하는 순간 당황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. 이게 또 생각해보면 작년 모의평가에서 플라톤과 칸트에 대한 이야기로서 예술 파트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또 엄청 많이 들었어. 선생님 저 이 내용 모르는데요. 아니 왜? 지문 하나 잘 읽고 풀면 답이 되는데.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애기 스스로를 믿으셔도 됩니다. 애기가 모르는 건 없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죠? 읽고 풀면 되는 문제구나. 독해형 문제구나. 그러니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까 선생님과 함께 봤던 그 9월 모의평가의 18번. 칸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. 그 상황. 보수주의에서도 결혼, 즉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사랑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맺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. 하지만 그게 출산할 때만 인정하는 건 아닌 건 거죠. 지식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. 애기들의 마음가짐,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선생님이 에티켓 강의를 할 때에도 5단원에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. 애기들이 이거 읽고 푸는 문제야. 애기들이 이거 독해형 문제야. 이거 잘 읽으면 답이 있어. 집중력 떨어지면 옆에다가 요약해. 막 이렇게 말이죠. 이 경우 태도만 바꿔도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. 애기들이 지금 선생님보다 훨씬 더 국어 문제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짧은 비문학을 틀릴 수가 없잖아. 잘 읽고 푸시면 됩니다. 애기들 그 스스로의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